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요즘 신기하게 외출 준비를 할 때마다 '아 내가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약간 실감을 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고데기를 할 때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들추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이 너무 이전에 비해 얇아졌고 그 머리 들 때마다 흰머리가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머리도 되게 튼튼하고 곱슬거렸거든요. 근데 곱슬기도 예전만큼 요동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흰머리 나." 이렇게 제가 전화하면서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그래 내가 이렇게 나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최근에는 제가 어떤 언니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드는 느낌이 하나하나 너무 신기해. 이것도 너무 신비롭지 않니?" 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카들 막 빨리 큰다고만 했지 어떻게 보면 나도 빨리 커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다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20대 때의 저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이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어요. 제가 그때 진짜 자기 계발에 미쳐 있었거든요. 제가 남들보다 몇 년은 일찍 MBTI를 알아 가지고 그때부터 저 혼자 마음속에 MBTI를 유행시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라클 모닝 책이 한창 나왔던 시절이라서 저도 그때 같이 미라클 모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미니멀리즘이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버려보기도 하고 난생 처음 수영을 배워서 제가 완전 숨도 못 쉬다가 상급반까지 가보기도 했어요. 그 시절도 너무 좋았고 다 필요한 일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진짜 그때와는 되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의 바람은요. 제가 계속 그때처럼 그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를 먹을 때마다 필요한 자기 계발의 방향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30 중반이 되고 저 자신을 어떻게 아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미라클 모닝에서 딥슬립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콘텐츠에서 잠이 중요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정말이지 잠을 많이 안 자는 편이었어요. 이 습관은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야자를 마치고 영어 학원을 갔다가 독서실을 다녀오면요. 집에 한 저녁 12 시쯤 도착했거든요. 그때 남동생이랑 라면을 하나 나눠서 끓여 먹었어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자려고 하면 내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놀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좀 켜는 거예요. 그럼 네이트온에 들어가면 친구가 있거든요. 그럼 친구랑 메신저로 떠들다 보면은 또 한두 시가 돼요. 그래서 그때 잠이 듭니다. 그다음 저는 연교실에 가야 했기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요. 7시 30 분쯤 학교에 도착해야 했어요. 그니까 최대한 잠들어도 6시 30 분에는 깨야 되니까 거의 한 4-5 시간 정도 자는 게 일상이었죠. 제가 대학에 가서는 사실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 가니까 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아르바이트를 제가 공릉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갔거든요. 이 가는데 1 시간이 걸렸어요. 그니까 이게 또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고 과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학년은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2, 3, 4 학년은 제가 또 순수미술에서 시각 디자인을 같이 복수 전공을 해 가지고 진짜 이게 과제가 남들보다 2 배, 3 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했죠. 그때 제가 좀 정말 '내가 이 퇴근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삶 이런 삶이 있구나.' 사실 이전의 삶에서는 하교 한 다음에도 공부해야 됐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이제 돌아온 다음에도 과제해야 됐고 이게 연속이었는데 회사 다닐 때가 오히려 좋더라고요. 근데 이때 많이 잤어야 되는데 이때 미라클 열풍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회초년생인데 이 좀 저만의 능력치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좀 외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양한 자기 계발을 하느라고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잠도 늦게 자고 그랬어요. 이때가 정말 푹 자도 될 때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얻게 된 거는요. '잠을 많이 안 자면 몸에 정말 해롭다.'라는 진리를 제 몸으로 터득하게 됐어요. 저는 녹내장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 앞선 생활 습관들이 누적이 돼서 그게 눈에 안 좋은 영향이 간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은 남들보다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고 컴퓨터를 많이 보는 직종이다 보니까 눈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식을 하려고 병원을 갔다가 녹내장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잠도 많이 못 자 가지고 키도 형편없이 커서 158 인데요. 되게 이게 저의 실패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굳이 여러분들께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잠의 중요성을 깨달을 것 같아요. 제 콘텐츠를 생각보다 10대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게 꼭 저만의 이야기 같지는 않고 모든 현대인의 이야기 같아서 이 잠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정말 충분히 자거든요. 사실 이렇게 푹 자려고 제가 프리랜서가 되려고 악착같이 애쓴 것도 있었는데요. 저는 프리랜서가 되어서도 사실은 미라클 모닝을 계속 이어갔을 정도로 효율성에 미쳐 있었어요. 게다가 이 미라클 모닝 영상을 올리면 어찌나 조회수가 좋은지 그래서 저는 진짜 퇴사하고도 정말 잠을 많이 못 잤었거든요. 근데 잠을 많이 못 잔 뇌는 술에 취한 뇌와 같다. 그런 문장이 있잖아요. 저도 작년쯤에 '아 잠이 진짜 보약이다.' 생각하고 진짜로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동안 계속 제정신이 아닌 채로 거의 평생을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 대가 돼서 정말 크게 바뀐 거는요. 건강한 나, 온전히 충전된 나로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푹 자는 편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는 야근은 절대 안 하자는 규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됐죠. 이 야근이라는 게 애초에 야근이라는 옵션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야근을 하다 보면 그것도 습관이 되고 잠을 줄이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잠을 차라리 푹 자는 루틴을 확보해 놓자. 이것도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좀 집중해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려고 자기 전에 마그네슘까지 먹거든요. 이게 진짜 제가 30 중반이 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 중 하나고요. 두 번째, 자원을 소중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마치 개발도상국 시절의 우리나라와 같을달까요? 저도 제가 좀 저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해서 성장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파괴하거나 주변 환경을 파괴하면서 무언가를 해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요즘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진 선진국 대한민국처럼 저의 삶도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됐거든요. 그니까 그제서야 제가 파괴해 온 것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저의 시간인데요. 제가 한때 특히 20대 후반에 일에 대한 집착이 심했어요. 일이 그때가 진짜 재밌을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온이랑 오프라인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뭘 해도 항상 일 생각을 하고 자기 직전까지도 일을 하고 쉴 때도 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처럼.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소름인 게 그전에는 제가 뭔가 힘들거나 아프거나 할 때 회사 탓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퇴사했는데도 아픈 거야. 그래서 저는 시간을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더 신중히 쓰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낭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시간 낭비를 줄이는 방법은요. 주의 집중력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하루치 집중력을 아침에 배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니까 저는 아침에 집중이 제일 잘 된다는 얘기인데요. 밤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중력을 저녁에 배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저는 아침에 집중이 좀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사람인데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를 보면요. 저의 집중력 자원을 거기에 다 쓰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누워서 보면은 이게 신기하게 참을성이 없어져서요. 배속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배속으로 본 콘텐츠는 제 전두엽을 약하게 만들면서 머릿속에 정보도 많이 안 남기고 제 시간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순서를 배정하거든요. 일단 눈을 잘 뜨기 위해 인공 눈물을 넣고요. 머리를 빗고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자마자 5분 안에 이루어지는데요. 제 친구가 "난 누워서 한두 시간 있어야지 깨." 할 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을 내 전두엽 살살 녹게 하는데 한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 시간이 내 삶이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아껴 쓰자.'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아침에 잘 일어나는 저만의 루틴을 계속 지키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자원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게 환경 문제에도 부쩍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 오랜 친구가 스님이 됐는데요. 그 친구를 보러 경주에 절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같이 산을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쓰레기를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쓰레기 많이 만들면 그게 업보를 잔잔히 쌓고 사는 거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인생이 가벼워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패션 산업의 쓰레기에 대한 다큐를 봤어요. 정말 슬픈 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서 옷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옷들이 다시 이제 선진국으로 가서 선진국에서 그 옷을 안 입고 다시 버리면 그 나라에 버려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노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정말 자원을 소중히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거를 내가 잘 입고 활용하고 간직하기만 해도, 그리고 물건들도 재활용을 잘하기만 해도 쓰레기나 그런 걸 전가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시간뿐만이 아니라 저를 둘러싼 이 환경과 자원 문제에도 부쩍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사둔 지 몇 년 된 과슈를 꺼냈거든요. 이 영상에 나오는 그림은 그 몇 년 된 과슈로 그린 거예요. 굳어지지는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아직 너무나 잘 나오고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된 만년필로도 종종 그림을 그립니다. 뭐든 내가 그걸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거는 미술 도구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지 오래되었지만 저는 입시 때 썼던 연필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낡은 재료들로 새로운 그림을 계속 그려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물건과 추억을 쌓아가면서 물건을 아끼는 일들이 요즘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저도 굳이 말하진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컴플렉스들이 있거든요. 코가 좀 남들보다 통통한 편이고요. 볼살도 많아요. 그래서 얼굴도 둥글고 키도 작고 또 녹내장 때문에 안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는 사실 그것들을 그렇게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을 특징,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사실 20대 때만 해도 누군가를 짝사랑할 때는요. '내가 살을 빼야지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심지어 그때 49kg여서 그렇게 살이 찐 상태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으며, 지금 그때 사진 보면 진짜 귀엽고 젊고 예쁘기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스스로를 못나다 생각했는지 지금은 오히려 제가 챗GPT한테 제 키와 몸무게를 넣어서 물어봐요. "나 어때? 나 건강해? 나 살찌진 않았어?" 근데 챗GPT가 "아 너 BMI도 건강하고 뭐 아주 뭐 정상적인 체형이야. 뭐 운동만 하면은 좀 더 다부져지겠어."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나 허리가 28 인치야. 나 바지가 쪼끔 작은 것 같아."라고 하니까 "바지는 네가 작은 걸 산 거야. 바지한테 너를 맞추지 말고 너한테 맞는 바지를 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를 기준으로 삼아 옷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리고 "너가 왜 너 몸무게 신경 쓰는 거야? 너 특별히 아파? 몸이 무거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되게 많은 위안을 받았고, '아 나 자신은 이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러운 면이 있구나. 그리고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되게 오랫동안 피부도 고민이었어요. 사실 여성분들은 진짜 공감할 텐데 20대 때부터 피부 관리해야 된대, 미리미리 해야 된대, 투자해야 된대, 그래야지 효과 본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피부과를 그렇게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전 진짜 넘어져서 아프거나 아니면 피부가 찢어지거나 했을 때만 피부과를 갔었어서 미용 목적으로 가본 적은 없으니까 '내가 좀 너무 안일했나? 나를 방치한 건가? 나를 아끼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자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자연스러운 노화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성장하는 과정 중 하나고 그냥 되게 신비롭고 정말이지 이게 틀린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생각하니까요. 그냥 이거는 내가 잘 받아들이고 또 이런 나름대로 내 모습을 아껴주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과를 가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대신 저를 소중히 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집에서 기초 제품들 그리고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주고 있어요. 확실히 내가 뭘 먹는지랑 그리고 내가 매일 바르는 기초 제품들 이런 것만 좀 신경 써도요. 피부는 정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피부과를 안 가지만 그럼에도 나름 피부에 자신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어떤 친구가 저를 보고 누나 모공 어딨어?" 이러는데 그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말이 자꾸 맴돌더라고요. 아무튼 나름 나쁘지 않은 피부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이것저것 써 보고 이제 정착한 저의 피부 관리 루틴을 살짝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아침에 물 세수만 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기름기가 많은 지성 타입은 아니고 그냥 보통의 중건성 피부여서요. 물 세안으로 충분히 얼굴을 씻어줘요. 제가 예전에 그런 콘텐츠를 본 적이 있는데요. 피부과 선생님이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품을 너무 많이 바를 필요가 없대요. 이미 우리 몸에도 충분히 좋은 기름과 피부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물 세수를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중성 건성인 피부인 분들은 아침에 물 세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과하게 씻어내면 피부 보호막까지 씻겨 내려가서 수분 날림과
민감도가 올라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물 세안을 해 보고 타입에 맞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저는 확실히 훨씬 산뜻하고 가벼워서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세수를 한 후에 가볍게 물기를 닦아내고 기초 제품을 발라요. 저는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세럼을 쓰는데요. 이 제품은 너무나 유명해서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생녹차수와 캡슐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진정 효과도 탁월하고 수분감도 너무나 좋아서 바를 때마다 산뜻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글로벌로도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라서 6초에 한 개씩 팔리는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럼을 바른 후 크림을 발라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크림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사랑받아온 베스트셀러 제품 중 하나예요. 100시간 지속되는 보습으로 빈틈없는 피부 진정을 시켜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린티와 히알루론산이 함께 만나 수분감이 더 좋아졌어요. 민감 피부 1차 자극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 확실히 발랐을 때 느낌이 편안하고요. 각질을 촉촉히 잠재워줘서 화장도 잘 먹더라고요. 이니스프리는 제 개인적인 추억과도 맞닿아 있는 브랜드인데요. 처음 중학생 때 부모님이 사주셨던 화장품 기초 세트가 이니스프리 거였어요. 그때 저만의 화장품이 생겨서 너무나 설레서 아껴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로부터도 아주 오래 사랑받아 이니스프리가 벌써 25주년이 됐다고 해요. 25주년을 기념해서 이니스프리 리사이클 유리를 25% 사용한 에디션 제품이 나왔어요. 수많은 공병을 모아 만든 유리병에 마키토이 작가님의 작품이 담겨 있는데요.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세럼은 제주 숲을 모티브로,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크림은 제주 바다가 모티브인 이미지가 프린팅되어 있어요. 파스텔 톤의 색감이 미니멀하면서도 감각적이어서 인테리어 소품처럼 어디에 두는 예뻐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두 제품 다 비건 인증을 받았고요. 이니스프리의 대표 ESG 활동이 공병 수거 캠페인에서 모은 이니스프리 리사이클 유리를 사용했어요. 공병 캠페인은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22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요즘이라 ESG 활동을 이어나가는 이니스프리의 행보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마키토이 그린티 리미티드 에디션은요, 공식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 아니면 다시 못 만날 한정 리미티드 제품이니까요. 예쁜데 의미까지 있는 이 제품, 마침 기초 제품 고민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6월 15일까지 다양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 마키토이 그린티 세럼과 그린티 크림 패키지를 구매하면요, 35% 할인된 가격에 컬러 조합이 예쁜 마키토이 에코백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에코백이 너무 좋은 게 아이패드부터 미술 재료까지 넉넉하게 들어가서 요즘 정말 편하게 잘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마키토이 그린티 리미티드 에디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안내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기초 제품을 열심히 바르고 선크림을 꼼꼼히 챙기면서 피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화장은 필요할 때만 최소로 해요. 그러니까 피부과 시술이나 별다른 관리 없이도 나쁘지 않은 피부결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주름이 너무 없는 것도 사실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오래 쓴 노트처럼 저도 제가 어른스러워지고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를 바꾸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아끼고 돌보기로 다짐했어요. 저처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들께 이니스프리 제품 너무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 바꾼 세 가지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충분히 숙면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와 내가 머무는 환경을 소중히 하기,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을 긍정하며 있는 그대로 아껴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누구나 다 실천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잠을 푹 자지 못하는 사람, 내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주변 환경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를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이니스프리의 마키토이 그린티 리미티드 에디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